신화가 영적이야. 이야기라는 건 원래 영적이야. 그거의 찌끄레기인 동화는 영적이야. 그 영적이라는 것이 강렬한 연결의 느낌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키우고, 걷어들이고, 죽고, 살고 해서 느끼는 이 꽉 찬 느낌인데, 그냥은 안 되게 되어 있고, 뭘 해야 되고, 요러네요. 이 사회가 부권제, 무권제가 결합되어 있죠. 겉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된다는 게 핵심인데, 잘 보면은 그 주술사가 남자라든지, 그 다음에 경작에 있어서 여자가 자기 소유권이라든지, 뭐 자기 주도권이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부계제로 보인다. 가족도 아버지 중심으로 보인다. 이게 보는데, 근데 신화는 뭐냐면은 이 하이시족 자체가 최초의 인간 이 모계적 전통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겉으로 보면은 부계인데 본질적으로는 모계예요. 이 상속의 기본 틀은 모계로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이해하는 것도 인류학적으로 사회관계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모계제 아닙니까? 지금 모계제예요. 짧은 모계제예요. 어, 다 친정에서 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그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이 신화가 되게, 모계 중심 신화로 이어진다. 요 해석 있지 않습니까? 모계와 신화가 결합돼 있다. 요것도 인상적이고, 오늘 오후에 하는 그 인류 최초의 네안데르탈의 노래 모델도 모계 모델이에요. 감정 있지 않습니까? 감정. 이게 박문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인간이 감정이 되게 발달한 종인데, 감정이 되게 다채롭게 발달했는데, 가장 큰 감정은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도 불안 공포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불안. 루드 책 제목이 불안이던데. 그러니까 감정 뇌과학자라고 할까요? 저 읽어본 건 아니고, 불안이라는 감정을 이 종이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요거를 이제 오후에 그걸 하는데요. 그런데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조율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직하면서 가는 하나의 통로가 노래인데 노래를 발달시키는 관계가 엄마 자식 관계로 설명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화는 기본적으로 담아가는 그 정서의 모델이 모자관계 모델이고 이라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많이 하잖아요. 동화를 할머니가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육 모델에서 이야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엄마가 옛날에 노래가 뭐 옛날에 이게 아버지가 전해주는 노래보다 신화나 이야기나 동화의 기본 모델이 그러니까 그림 형제가 가정과 어린아이 뭐 이런 거를 근대적으로 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엄마의 것이다. 이런 주장 좀 세게 밀고 나가도 재밌겠다라고 하면은 유리쌤 어떠십니까? 모겠어? 자장가, 자장가가 이제 아기를 재우거나 뭐 달래거나 이런 용도니까 노래하면은 정말 엄마 쪽이 더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빠 쪽도 노래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자장가 네, 같은 그런 되게 이렇게 근원적인 거라기보다는 그냥 잔치나 모임에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게 더 떠오르는 네, 것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근원적인 이야기 모델이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걸까? 그러면 엄마가 애들한테 해주는 이런 거가 아닐까 해서 아까 우리가 주술사가 신화를 한다 그러는데 주술사도 그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연행하는 사람은 남자 주술사인데 이 요 산호섬에서 그런데 남자 주술사가 하는 그 이야기의 본질적 성격은 되게 모성적이다라는 거를 읽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자체에 젠더가 있다면 여성이죠, 여성. 그것도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한번 돼본 것에 대해 큰 얻어 걸려도 참 좋구나. 엄마도 한번 돼봤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여기서 마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마을 요게 재미있네요. 그리고 제가 읽은 모든 거를 종합해가지고, 자, 요 마을 신화의 그 지면 배열에서 110페이지. 이게 슬픈 열대, 유리쌤도 기억하시겠지만, 쌤도 기억하시겠지만, 슬픈 열대 보로로족도 원모양입니다. 마을 구조를 원모양을 쓰는데, 이게 조문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으니까 조문이라고 하는 게 일본 초기 신석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조문 자체는 일본적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신석기 모델은 농경 모델이 아닙니다. 약간 체집이 강화된 모델인데도 신석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교과서가 구석기가 수렵 체집이고 신석기라고 하면은 반드시 재배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재배도 따지고 보면 가든 개념이다라고 보면 상식이 좀 흔들리는 것도 있죠. 근데 조문도 공동체가 이렇게 원 모양에서 변하는데 중간에 매장지가 마을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게 조문의 후퇴다라고 평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문다움이 이뤄진다. 조문다움은 뭐냐면은 공생적이고 관계적인 사고인데 그러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동네 한가운데 무덤을 놓는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제 종교의학을 하시겠네요. 하고 계시다고 하고 치고. 그러면 영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 넘어. 그러니까 내 삶에 늘 지금 그 바깥을 환기시키는 삶인데 마을을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다는 거죠. 매장지를 가운데. 자, 매장지가 가운데 있습니다. 매장지 있고 족장의 얌창고, 족장의 오두막 옆에 이제 위에 춤추는 곳 있네요. 춤추는 곳은 죽을 때는 안 추고 살 때는 춘다니까 이거는 이런 공간 설정 되게 재밌죠. 춤출 때만 활성화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살고 죽느냐에 따라서 공간의 활성화가 다른데 매장지가 가운데 있다. 이게 뭐 건축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은 집안에 우리가 인문세 밥사가 보니까 아이누 부족처럼 국가로 진행하지 않은 그러니까 왕이 없는 어떤 부족의 집안에 여기 하로 그러니까 일홀이라고 해가지고 하로 있고 구석기 신석기 기본 구석기는 구석기는 기본적으로 동굴이니까 불이 동굴 입구에 안에 넣으면 그 지식해가지고 약간 그 벌레도 좁고 근데 신석기도 한반도 집이 동그라미 사각이 있는데 요걸 주로 쓴다고 했을 때 가운데 화덕이 있더라고요. 화덕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가운데 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생각거리입니다. 지금 우리 부엌이 가운데 안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 사과간의 재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요. 자, 매장지가 있는데 지금 수정쌤이 궁금하신 건 이거죠. 여기는 센 거 먹고 밖에는 익힌 거 먹는다는 거잖아요. 자, 이 토론,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구조인데 왜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더 하신다면? 하고 선생님께서는 알면서 아시면서 유리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따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참고한 책은 진짜로 슬픈 열대고 죽음과 오른손 맞나요? 이거
죽음과 오른손 이런 책도 참고했고, 어, 뭐 신학도 참고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가 센 거잖아요, 센 거. 바꿔봐라. 이게 신학에 나오는데 날 것이죠, 날 것. 이건 뭐냐면은 요리했다는 거는 뭐냐면 불 썼다는 거잖아요. 익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과 날 것을 연결한 거고 이게 마을이잖아요.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죽음과 날 것을 연결했으면 산 것과 익힌 것을 붙여놨네요. 이렇게 요 두 개의 구분이 있습니다. 죽은 것과 날 것. 그다음에 이제 분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분배를 하려고 이제 많이 갖기도 하고 요게 이제 그 목표인데 그 전에 막 꼽는 거죠 연구들이. 근데 누가 죽었다잖아요. 누가 죽으면은 이 모든 작물을 여기 이렇게 이제 쌓아 놓는데 원래 족장에 이 근처가 족장의 저장고니까 거기에 센 거, 말 것들이 그 장례식과 함께 이렇게 이제 다 나누어지죠. 그러면 집에 돌아가지고 각자 익혀 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축제다 이래가지고 원님 집 한가운데 고기 구워서 먹는 게 아니고 집에 가서 조금 조금씩 익혀 먹는다고 되어 있는 요게 일단 기본적으로 생과 살을 날것과 익힌 것의 배치 속에 놓는다. 요거는 혹시 아니 수정쌤 어떠십니까? 그런 갑다기도 하고 느낌이 아, 익히다가 레비스트루스에 따르면은 문화적 표준입니다. 문화적 표준. 문화적이다라는 거고 여기는 그럼 반대로 자연이라는 이분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라는 단어나 문화라는 단어가 이게 일역자마다 다른 개념을 쓰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는 익은 거예요. 날게 아니에요. 익힌다는 거는 일부러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하잖아요. 굽는다. 그 다음에 레비스트루스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익히는 거 자체가 공동체의 범위를 조절하는 장치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기를 삶아 이러면 삶아 먹어. 익혀 먹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익혀 먹는 거는 뭐가 있습니까? 굽거나 삶거나 튀기거나 또 뭐 있어요? 없어, 없어, 없어. 굽거나 삶거나 굽거나 삶거나. 어, 여기 레비스트루스는 날 것, 익힌 것, 여기 썩은 것 이렇게 범주를 주는데요. 요거까지는 빼고 요 두 개만 마을의 지면 배치해서 응용하면은 익히는 방법은 두 개인데 굽거나 끓이거나 태우는 거는 굽는 거죠. 그래서 굽는다면은 그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그리고 불판에 가까운 정도에 따라서 고기도 여기 심하게 있고 여기 덜 익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층적으로 공동체를 조직을 할 때는 굽는다. 그 다음에 그릇 안에 끓이면 이게 덜 익고 더 익는 부분 없이 고르게 익고 국물이 맛도 같아지기 때문에 공동체를 민주적으로 평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 라고 해서 공동체 내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익히는 방법 두 개를 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가 여기 있는 건 아닌데, 익히는 거는 특별한 방식의 가공이기 때문에 문화의 영역에 있다. 여기는 죽은 거죠, 센 거. 근데 여기 위에 제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한 게 센 건데 뭐냐면은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밭에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죽은 거야, 죽은 거. 그러니까 센 거에 동료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맞죠? 지금 그 땅에 이게 지금 전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미든 타로든 이런 애들도 센 거인 한에서는 늦게 온 거죠.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센 게 된 게 아니에요.
농부가 걷어들였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봅니다. 물론 주기도 있고.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거를 특별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에, 아니, 제가 지금 설명 잘 드리는 겁니까? 자연에서 뭐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재배한 거 경작해서 여기 갖다 둔 다음에, 누가 죽으면 그거를 이렇게, 어, 분배를 한다는 거죠. 이제 다시 제가 정리한 거를 그 발표를 해보면은, 이 죽음 자체가 문화적으로 처리된 죽음이죠. 채집한 게 아니고 경작한 거니까.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분배를 할 때 배 터지게 먹는다라는 장치가 있어요. 과식 있지 않습니까? 과식, 이게 포만감. 그러니까 또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재배한 경작물로 우리 마을에 누가 죽었을 때 재분배를 한 다음에 집집마다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라는 전체 의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이 재배된 곡식 하나하나가 마을의 뭐 구성원을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상징하는 바, 여기 돌아와서 막 배 터지게 먹는, 죽음은 일단 마을 구성원의 상실이잖아요. 상실인데, 이 마을 전체가 누군가 죽었을 때 그 상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많이 들이킨다. 이런 해석을 여기 이제 해석을 제가 해봤는데, 유리쌤 어떠십니까? 장례식에서 분배가 일어나 음식물의 분배가 일어나는 것을 상실이라는 비워진 거를 다시 포만감으로 채우는 걸로 어, 그렇게 봅니다. 해서 균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요게 종교 인류학에서도 좀 더 할 수 있는데 곰에서 왕으로라든지 나카자와 시니치가 소개하는 책에 보면은 겨울에 이렇게 막 먹는 의뢰 같은 게 있어요. 막 먹히는 의뢰 같은 거. 뭐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는 이게 여기서부터 어 그러니까 생과 사를 대칭적으로 놓고 원구조이긴 하는데 좀 더 중요한 거는 생에 갖다 놓고 기준점이 되도록 그 다음에 먹는 거를 가지고 날 것과 익힌 것으로 또 배분하고 내 경작물을 근데 경작물은 날 것이 됐다가 익힌 것이 되잖아요. 그 영역을 넘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징체가 들어가 있구나까지를 선생님들이랑 제가 나눠보고 싶었고, 요 하나, 그냥 이 사람들의 주술의 심성 속에서. 근데 주술은 이런 의례를 할 때 이 마을 한가운데에서 발도 구르고 춤도 추고 노래를 하면서 분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서 이렇게 누가 뭐 관리가 나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주소가 계속 움직이면서 이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전체가 의례적으로 주술 행위가 있다. 요것도 하나가 있고 이 전체가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동화에 왜 그렇게 먹는 얘기가 많나? 먹는 얘기가 주구장창 된다. 인류는 먹는 얘기를 좋아한다. 요 부분? 요거는 또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유리쌤? 먹는, 그냥 지금 떠오르시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요게 신화 안에 먹는 문제 들어간다는 거에서? 근데 이제 좀 전에 얘기하신 거랑 연관해서 이제 장례의 의무가 그러니까 장례식에서 그 가족이 져야 되는 의무 중에 그러니까 만약 부모가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살을 좀 먹어야 되는 의무가 네네네. 나온 것 네. 같은데
그것도 네, 먹는 것인데 먹는 게 쾌락이나 뭐 필요라기보다 의무이기도 하다는 게 재밌네요. 네네. 아주 좋네. 그것도 제가, 빠뜨린 부분이네. 그러니까, 여기, 식인 나오죠, 식인. 부모를 먹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이게, 날것 차원으로 가는 거죠. 죽은 자는. 죽은 자는 생이 된다. 이게 아주 농축되어 있는 예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인류가 먹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맛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고 생사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 이론적으로 삶을 통찰을 하고 먹으면 사는 거고 먹지 못하면 굶는 거고 먹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은 먹히는 자가 된다는 거고 이런 관계 속에서 파악이 되고 있다. 수영쌤 어떠십니까? 네. 익히지 않은 음식이 예, 조상의 신체 네네.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종합하면 어떤 순환이죠, 순환. 죽은 자는 이렇게 산 자는 먹는 자고 죽은 자는 먹히는 자인데 요게 이렇게 순환의 고리를 의례가 만드는 것이 분배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포만감을 느껴야 된다니까 어떤 게임처럼 이런 것도 옥현 선생님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신기하네요. 제 그러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지금 재밌다고 하실 것인가, 신기하다고 하실 것인가, 흥미롭다고 하실 것인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너무 재밌으시죠? 장례식에 가서 우리 뭐 먹고 와야 되잖아요. 전 다이어트 중이라서 무슨 경우야. 저는 저는 있지 않습니까? 전 이거 안 좋아해서 이거 지금 안 되는 영역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 책에서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아, 그것도 좋은 포인트. 느낌에. 근데 네네네. 이제 예, 의뢰에서는 익힌 거는 아낌없고 뭐 너무 그중에 좋네요. 간식으로 약간 너무 뭐 좋네요. 발랐고 예. 너무 좋네요. 의뢰에는 또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일상은 없어서 못 먹는다기보다 뭐 많은 것 같은데 잘 안 먹고 조금 먹고. 근데 장례식에는 배 터지게 먹고 이런 섭식의 불균형이 생사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랑 맞물려 보면은 좋네요, 견쌤. 요거를. 그래서 또 견쌤? 아니 그리고 네. 저기 그 이렇게 농작물을 쌓아놓고 그거를 구경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게 네. 중요한 음식이다. 네. 그러니까는 참 그 정신적인 포만감이 아, 중요하구나. 그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덜 먹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평소에 좋네요, 좋네요. 네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가 거기서 하나. 그냥 아니, 약이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꼭 먹어야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냥 그게 은행 잔고에 200만 원 있는 거랑 무슨 차이일까?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들고, 어, 아주 좋네요. 후만이라고 하는 그, 진짜 전래동화의 기본적인 전래동화 다 거린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굶주려가지고. 뭔가 그런 생각도 떠오르면서, 유리쌤 또 어떤 생각이 더 드십니까? 그냥 사소한 건데 이렇게 막 쌓는 게 그 뭐 환갑 칠순잔치에서 이렇게 쌓는 거랑 비슷하다. 맞아, 맞아요. 뭐 이렇게 심층떡, 이렇게 막 예쁘게 써야죠. 예쁘게 그것도 좋네요. 그거 드시면 연세에 큰일 나실 텐데, 떡을 10층으로 쌓아가지고. 아주 좋네요. 그게. 여기서도 뭐 과일 사다가 제사상에 놓는다고 우리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수용품은 일단 큰 거고, 노래한다. 맛이랑 상관없이. 뭐, 그게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관련이 있다. 어떤 상실감과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포만감, 풍요로움. 이게 지금 이제 다 결합된 문제여가지고, 그래서 후기를 쓰실 때나 조금 요약을 하실 때, 이게 이제 제가 발표 드린 것도 드린 거지만, 각자 방식으로 왜 그랬을까에 조금 더 말을 이어보시면은 요 해석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주술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반영이 된 것 같고 모른 것 같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날 것과 익힌 것에 그러니까 불을 쓴다는 거는 문명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불 말고 일부러 불을 내고 불을 관리하고 이런 거는 인간종이 한다고들 하니까 이 문화적인 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서 잉여 그 다음에 어, 그 경작지에 그 하기 전에 그 다음에 119쪽에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간다면은 이제 마을도 설명하고 집도 설명합니다. 이제 집안에 화덕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119쪽에 집안에 화덕이 있다. 그래서 집안에 요리 비올 때 여기서 한다. 그 다음에 주술사가 공물을 놔두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도 주술, 그 다음에, 옥현생님 말씀하신 거 120에 제대로 된 식사 하루에 한 번 한다. 그 다음에 주요 식량을, 어, 구별한다. 그러니까 작은 양, 그러니까 121쪽에 식량도 구별하고 생생한 즐거움을 준다. 굶주린다는 것과 포만함, 요거에 대비가 있고 요리 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관련이 돼서 농경이 중요하다. 트로브리안드의 사회 구성을 또 했을 때 신화에 대한 모계 차원 그 다음에 그 이거는 이제 뒤에도 좀 더 나오니까요. 나오고 사회관계를 설명하는 얘기 그래서 130쪽을 가면은 일단 첫 번째 문단에 가부장적 가족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이것도 지금 기술이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 그런데 그 밑에 그 페이지 밑에 둘째 줄 물질적 재산과 특권이 모계로 상속된다. 그러니까 주술사가 130쪽? 네. 주술사가 아마 모계 혈통이기 때문에 그 주술사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족장의 지위, 뭐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고 부의 이동 끊임없이 분배되고 교환된다가 핵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 이게 참 진짜 양이 엄청 많은 책인데요. 145쪽에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145쪽의 핵심은 식량이 화폐는 아니다. 왜 그랬냐면 아까 교환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량을 주면 반대급부로 뭐가 돌려오기 때문이 아니다. 이게 조금 해석에 대한 포인트인데요. 족장이 뭘 줬다고 해서 위신이 돌아온다 뭐 이런 문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답례품 뭐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도 등가 교환의 매개체가 아니다 식량이 그것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45부터 148쪽까지 저는 접어뒀는데 이게 식량이 화폐가 아니다라는 거의 논증입니다. 요거도 알고 가고 그다음 알고 가고 가면은 좋고 그래서 146쪽에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셋째 줄에 트로브리안드에는 상설 시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 교환처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환된다고 하는데 누구나 얌 얻으라고 달려드는 그런 상설 시장이 없고 정해진 가격이 없고 교환 장치가 없고 통화가 아니고 돈도 아니다. 요거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하는 역할을 교환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등가 교환이 아니다라고 이거를 가는 부분이고 식량은 도대체 누구 거냐 다 엄마 거, 여동생 거, 마누라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49쪽에 보면은 영혼의 날, 영혼의 달 이래서 분배를 설명하는 말 자체가 영혼의 무엇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요. 경제 행위가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게 종교인학인데 150페이지에 둘째 줄 보면 죽은 자의 영은 경작지 주술을 통해서 경작지와 다시 접촉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영성이 있고 영적인 집착을 설명하는 이런 게 이 뒷부분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해석의 포인트, 영혼이 정말로 현존하다고 믿는지는 모르겠다. 여기 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근데 신화에서는 아마 될 것 같은데요. 신화에서 계속 죽은 영을 부를 것 같아요. 뭐, 누구누구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영적인 대상을. 근데 실제로 영적인 대상에 의해서 일상이 뭐 좌우된다거나, 그러니까 이야기의 차원에서는, 주술의 차원에서는 명맥이 확고하게 유지되는데, 또 생활 일반에서 여기는 조상님한테 모든 걸 묻고 다닌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주술의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영원성 요거가 조금 논의됩니다. 그 인간과 땅이 연결돼야 된다. 인간과 땅을 특별히 연결시킨다라는 것이 문화 개념 같아요. 문화. 문화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그거는 조작술이죠. 특별한 연결의 양식을 만드는 능력.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의 양식이 있는 거죠. 그거는 인간다움을 확인하게 해주는 거기도 하고, 자연이나 다른 부족과 다른 독특함과 고상함, 이런 걸 알 수 있게도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있고, 그 두 번째가 이제 경제기술 첫째 줄, 영적인 차원이 있다. 땅과 연결되는 것 자체가 영적이다. 이게 엄청난 얘기죠. 영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군 중에서 땅과 연결된 자가 가장 영적이면 지금 우리 5명 중에는 유리쌤이 가장 영적이네. 애를 임신하거나 낳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건 자연 발생적이잖아요. 근데 연결을 일부러 하는 자기만의 기술이 있다. 이래야 영적이다. 이렇게 정의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고 이게 아니고 그렇게 정리돼 있는 거를 그 영적이란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그 영적이 뭐, 그러니까 영적인 거는 그 다음에 유리쌤 포착하신 이제 아주 잘 된 게 이게 공감과 관련되는 거다. 1번은 연결이고 2번은 공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레이저는 공감의 방식으로 접촉 이런 걸 이제 강조한 신학자죠. 한 가지. 네. 야, 이게 여기가 딱 이게 오늘 오후인데 노래는 안 보이잖아요. 만져지지도 않고. 춤 이런 게 보존이 안 돼. 근데 그게 물질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오후의 책입니다. 그 책도. 노래가 왜 물질이 아니야? 연결시키고 공감시키어 주잖아요. 무형문화가 아니고 유형문화다라고 보는 두 지금 입장이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영성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인류학인데 나중에 거기 가서 딴소리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중간에 제가 그러면 또 그런 가보죠. 뭐. 영성은 기본적으로 초월의 느낌이고 공감의 느낌입니다. 공감의 느낌. 그런데 궁극의 공감을 느낀 대상이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돼지 이렇게 되는 거고 요런 데에서 그러니까 주술은 뭐냐면은 공감의 테크닉이죠. 공감을 유지한다. 이렇게 되고 지속의 힘, 그렇죠. 그래서 유리쌤의 요 부분이 중요하다. 유리쌤 지금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과 우리가 또, 네, 말씀 주셔요? 그 연결의 기술 이런 것이 너무나 설득력있고 막 예, 느낌이 생생하고요. 근데 이제 영감의 그런 영적인 차원을 빼면 약간 그 신라권처럼 되는 것 같아요.
고된 노동만 해야 되는 상황. 예,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그건 이제 기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데 기술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냥 뭐 휴대폰 들고 전화하잖아요. 이게 연결됐다. 아니, 그거는 연결이라고 안 쳐. 이게 의례화되어야 되고, 감정의 공감이 유지되고, 증폭되고, 유지되고, 뭐 꺼지고, 이렇게 이제 리듬 있게 계속 조율되는 걸 이제 영적이라고 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이 뭐냐? 이게 이제 오해할 건데요. 감정은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라는 점에서 선악, 선악을 이렇게 편의적으로 해라, 말아라, 이런 걸 선악 개념이라고 하면은, 감정은 선악의 방향타라고 스티븐 미슨 선생님이 노래하는 네아테르카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연결해 보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고 싫고를 서로 똑같이 느낀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한다 있잖아요. 아니, 그게 뭐냐면은, 어, 한국인으로 뭐 어떤 데에서 똑같이 반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연결된다는 게 다른 좀 차원에서 연결을 본다고 생각이 됩니다. 땅과의 공감이니까 인간들끼리의 의식화된 특정 정서 이런 거라기보다 대지와의 연결, 수정쌤 어떠십니까? 부자다. 네, 그 감정이 선생님 여기서 네. 포만감이랑 그러네요, 그러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평소에 좀 굶잖아요. 좀 네. 절제를 하던데 먹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한꺼번에 먹히지 않게끔 하는 힘을 갖도록 수확물에 주는 이것도 너무 좋잖아요. 절제. 랑 연결이 네. 돼 있어서 이게 공감을 느끼기 위한 그런 훈련이 평소에 있지 않나. 이것도 너무 좋네요. 일단 다 먹고 보자. 뭐든지 쳐놓고 보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포만감. 요거를 우리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더부룩하고 깝깝한 그 활명수 필요한 배부른 느낌인가.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충만함. 그런 의미에서 말리아 157쪽 중요. 이 상상에 요거 들어갔으면 좋겠고, 유리쌤 쓰신 것처럼, 어, 다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 활기가 있는 거고 다투고 이런 것도 관련이 돼 있고 하여튼 영성이 뭘까 이거를 이해하는 데에 종교인류학 시간 다 보내게 되고 이 서태평양의 이 산호성 가지고 하는 거면 지금 어떤 주장을 우리가 가고 있냐면은 신화가 영적이야. 이야기라는 건 원래 영적이야. 그거의 찌끄레기인 동화는 영적이야. 남인아 선생님께서 바다에게 밤에 그 동화를 들려주실 때 종교 활동 개인적으로는 내 색이 예뻐서 키우고 이런 거라기보다 근데 그 영적이라는 것이 강렬한 연결의 느낌인데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키우고 걷어들이고 죽고 살고 해서 느끼는 이 꽉 찬 느낌인데 그냥은 안 되게 되어 있고 뭘 해야 되고 요러네요. 요런 이제 요런 느낌에서 제가 유심 쓰신 거에 이제 주술 요거 하나 있고 이제 59분인데 하나 더 뭐냐면은 이게 노동요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제가 그 유리쌤은 못 오시니까 일하시면서 부르시는 유리쌤의 이거 너무 좋네요. 플레이리스트. 이거 하나 내가 특히 일할 때 흥얼거리게 되는 거를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내 플레이리스트 이게 그립니다 이게 탐구 생활에 이런 거 넣으려고 각자 할까요? 이게 애 키우면서 노래 부르는 게 엄마한테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 오늘 오후에 나오던데 육아송 플레이리스트 애를 위한 거 말고 나를 위한 거에 음, 전혀 지금 머리에 안 떠오르는데 각자 한 5개 뽑아볼까요? 이걸로 그게 글이에요, 글.
내 영성의 계보를 추적한다. 뭐 자주 부르십니까? 아주 성시경.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20대 초반에 네. 그 연극을 보러 갔는데 그게 제목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한내의 승천이라는 타령 같은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그게 이게 수다래? 네, 그랬는데 네. 제가 집에서 가끔 부르나 봐요. 어머머. 근데 20살 넘은 우리 아들이 어느 날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 노래를 나도 잊고 있었는데 아, 그거를 네네네네. 우기가 그 노래를 어떻게 알아? 어. 근데 자기도 모르게 들은 거죠. 이제 제가 혼자 하는 걸. 그러니까 그게 오늘 그 스티븐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을 응용해 보면 왜 하필 그 노래일까? 이게 뭔가 보편 구조를 뚫은 노래네요, 그 노래가. 되게 되게 이상. 근데 그게 그 유아어랑 닮았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제 정리도 많이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각자 노동요 플레이리스트 그 뽑아가지고 숙제할까요? 그 유리쌤은 그거를 정리해 보시고 각자도 해서 하는 게 영성 탐구입니다. 영성 탐구. 탐구고 그 노래박물관에 가니까 다 노동요더라고요. 노동요 보면 딱 보면은 그 박물관에 신세 한탄이 많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힘들어서 불렀다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뿌리는 힘은 당연히 드는 건데 이게 공감을 하려고 부른 거니까 메시지는 신세한탄인데 멜로디 있지 않습니까? 뭐 타령조라든지 그러니까 뭐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근대적 해석은 힘들어서 부른다지만 다른 방식으로 공감, 연결, 주술성 이런 거 보면 그 박물관에서 들을 노래가 많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요로 해서 경작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시작도 해보고 지금 일장에 지금 어 다음 주에 원래 이제 발제 나눈 대로 가고 다음 주에는 책을 다시 환기하면서 하고 본 2장부터 들어갈까요? 자, 오늘 유리쌤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저의 계약을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올해 소망은 만나러 가야지. 오지마 오지마 이런 것도 있고 얼굴 한번 뵙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오늘 오프에 오신 우리 연아쌤 어떠셨어요? 어, 너무 영적인 기운을 아침부터 눈이 오면서 아, 기운을 받아가는 것 같고 이게 동화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그런 모계 사회라든지 아니면 그 신화부터 이야기부터 동화가 계속 연결되고 주술이 계속 그 대지와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재밌었던. 네. 그 뿌리가 매우 깊다. 우리가 아는 토끼와 거북이 매우 깊다. 엄마와 손그늘에. 손그늘이지? 그거 넣어야 되겠네요. 손그늘. 그러고, 네. 수정쌤 어떠십니까? 그냥 오늘은 좀 우리가 주술과 경작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나를 둘러싼 그 환경이잖아요. 네네. 날씨마저도 오늘 눈이 내렸는데 음, 이런 것과 공감할 때 우리는 네.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도 좀 감정도 변하고 네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그 아침에 나올 때 배경음악 하나 깔고 싶으시죠? 같아요. 그게 영적인 것이다. 노래 한번 불러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있죠. 한 곡 틀어야 되겠다. 그게 영성이라고, 이제 전반적으로 보고 볼 뿌리는 되지. 그러니까 내 마음 달래는 이런 차원보다도 더 깊다라고 알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반장님? 음,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이게 생각을 왜 하는 거는 똑같은데 욕심을 내면 그게 고용이 되고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는 게 이제 공감적 연결이 끊어진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욕심을 내면 고용이고
공감적 연결을 하고 주술을 하면은 어떤 영적이 되고 굉장히 이분들이 진짜 문화적이고 교양과 품위가 있고 그런 게 영적인 것 같기도 하고. 좋네요. 오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참 부유하다는 게 아름다운 거구나. 네, 이제 네, 네. 지금의 부유는 자꾸 이제 착취하고 연결되니까 뭐 땅에 대한 착취, 지구에 대한 착취, 뭐 노동에 대한 착취랑 연결되니까 부가 아름답지 않은데 부가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게 특히 뭐 예술을 생업이랑 반대해 놓는다든지, 뭐 미를 돈과 반대해 놓는다든지 전혀 그렇지 않고 가장 부유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나카자와 시니치가 쓴 책 중에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뭐 내용은 둘째치고 그 두 개 지금 이술과 심순애처럼 떼어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그 너그럽고 여유로운 자죠. 그래서 이런 거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좀 빡빡하게 가는 큰 즐거움을 누려봐요. 안녕.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